네, 안녕하세요. 화성에 사는 안미자입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전체 고아 입양자 가운데 한국이 고아 수출국 1위였고, 2020년도에는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답니다.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는 한 해 200에서 300명을 해외로 지금도 입양 보낸다고 합니다. 여전히 고아로 만들어서 이익구도로 만들어 지난 한국 전쟁 이후 20만 명을 세계로 보냈다고 합니다. 국내 입양은 약 270만 원, 해외 입양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아 수출도 부족해서 유기견 수출도 1위가 될 판이랍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보호자를 잃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버려진다면 보통 3달을 넘기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질병, 또 노드킬 등으로 죽기도 하고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집니다. 유기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굳이 안락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케어해줄 사람들도 없고 사료값이나 병원비 등 돈도 부족해서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또는 입양이 되거나 자연사로 죽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뺀 나머지는 안락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유기견은 주인이 버리거나 잊어버려서 유기견 수가 증가된 걸로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버려진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골에서 마당에서 풀어서 뭐 자유롭게 키우던가 아니면 1m 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골 개들의 자연 번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중 70% 이상이 2살 미만의 비품종견, 쉽게 말해서 믹스견이라는 점이 근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2019년부터 시골개 마당개를 중성화 사업을 시행했더니 유기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강아지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중성화 수술이 전체 유기동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지만 다행히 2026년까지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전국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캐는 40만 원이 지원되고 수캐는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16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11월에 떠났습니다. 반려견이 짧은 생을 살고 떠나갈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강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런 반려견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들은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이 뭐 말로는 소중하다고 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아주 막 친밀하게 서로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었고 서로 더 이해해주게 되었고 챙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제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 이 강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12구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이나 또 가족을 떠나 보내신 분들의 슬픔이 이해가 되는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13년도부터 운영하는 유기견 입양 전문기관으로 수의사, 훈련사, 미용사가 항상 상주해 있고 주인을 찾지 못해서 안락사 당할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을 선발해 와서 치료해주고 또 훈련을 거쳐서 도우미견이나 반려견으로 무료 입양하는 센터입니다. 매일 봉사활동자들이 와서 견사도 치우고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유기견들 산책까지 해놓은 시설로서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국가여서 이런 센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봉사활동을 오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동물들을 좋아해서 집에서는 화장실 청소도 잘 안 할 것 같은 선남선녀들이 이곳에서는 강아지 똥까지 치우는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안락사가 없는 날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소리 문영은 형제님. 죄송합니다. 예, 반려견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담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독특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담화를 마친 후에 이렇게 서로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둘람 공동체 회원 간의 우리 신앙인으로서 실천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담화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덧붙여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담화하시는 분의 이렇게 그런 더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는데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몇 주 전에 저희 아주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가 아주 생각이 나는데 반려견 오랫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던 반려견이 죽고 나서 자기 선산에 이렇게 같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매장하러 갔다가 안타깝게 친구가 심장마비로 숨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 참 같이 사는 생명체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니었나. 그리고 물론 이제 몸이 좀 약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와서 잠깐 제가 마음이 좀 그랬었습니다. 예,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제가 먼저 예. 오늘 얘기하죠. 예. 저는 우리 안미자 자매님이
지난번에 그 셀프 효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반려견에 관한 문제를, 하여튼 이 삶에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 아돌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는, 그래서 참 오늘도 감동이 아니라 감탄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그 생활과 유리된 이 교회 중심, 형이상학적, 관념적, 또 피한적, 뭐 뽕맞은 신앙,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 안미자 자매님은 사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아돌람에 와서 변했거든. 그죠? 그 우리 아돌람의 수제자, 가장 우수한 상품, 안미자 자매님을 격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시골에 살면서 우리 집에도 웰시코기 암컷이 있는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그렇게 임신이 되고 최근에 새끼를 낳아서 애지중지 5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며칠 전까지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다행히도 어미를 보고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다행히 분양이 되는데 요즘 시골도 그런 좋은 종견이라도 안 가져가려, 안 키우려고 그래요. 귀찮다고. 예, 오늘 김웅재 형제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미자 자매님 감사합니다. 늘 담화하실 때가 되면 무척 기대가 되고, 또 기대만큼이나 깊은, 적용거리, 또 묵상거리를 늘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제가 솔직히 이민 오기 전에는 전혀 그 교회 설교단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호주로 이민 와서 또 이렇게 성공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솔직히 맨 처음에 교회 안에서 상당히 큰 문화 충격이 있었던 게 뭐냐면 10월 첫째 주일,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성 프란시스 축일로 성공의 교회에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9시 30분이 되면 밖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희 신부님이 그 애완동물들을 다 앞으로 나와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말 완전히 교회가 순 개판, 고양이판, 심지어 닭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닭을 집에서 기르는 닭을 이제 이렇게 케이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와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 이제 자기 반려동물이 아파서 못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그 반려동물의 인형을 가지고 옵니다. 고양이, 뭐 개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좀 웃지 마십시오. 저희 신부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인형에다 대고 축복을 해줍니다. 집에 있는 그 반려동물 이름이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도 그러고 저희 가족도 그러고 이게 무슨 대체 상황이지 하고 되게 충격적이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저 역시 거기에 뭐 들어가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척 감동적이었고, 또 안미자 자매님께서 이제 반려동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유기가 많이 된다라는 슬픈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충격은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한국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또 깜짝 놀란 게, 한국이 살기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그 문화가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하고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하고 큰 차이는,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그 반려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꼭 이제 이건 제 그 편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외부인이 보는 시각이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동물들만 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게 보이려고 기르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 반려동물이 이제 늙고 병들고 하면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만 해도 그 몇몇 그 이제 가정에 보면 그 장애가 있는 그 강아지들, 이렇게 한쪽 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그 휠체어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렇게 그 못 걷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위에 전동 휠체어 같은 걸 몸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끔 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아, 이 문화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기르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안미자 자매님 너무 좋은 그, 그 도전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이 갑작스럽게, 요즘은 사실 호주도 많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잘 사는 나라, 당연히 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소소한 일상의 그 삶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 조국이지만 어쩔 때는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 부끄러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미자 자매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안미자 자매님은 그 뒤에 그 반려견 뒤에 이어서 또 입양 하나 하시나요? 그 유기견 센터에서 좀 큰 강아지를 입양해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 강아지는 좀 커가지고 인기가 좀 없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큰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 다니면서 저랑 또 이렇게 교감하고 뭐 산책시키고 이러면서 제가 또 제 마음에 또 들어왔어요. 좀 너무 애로운 것 같아서 강아지가. 그래서 제가 또 입양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반려견에 대한 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반려견하고 교감을 통한다는 게 자연과 교감을 통한다는 것으로 느껴지면서부터는 좀 달리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웅재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 세상을 살면은 진짜 그 아주 따뜻한 이 지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의외로 잠잠합니다. 예, 전주의 박선배 형제님. 예, 반려견 키우죠. 저희 이제 공장 이쪽에, 제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와요. 이 고양이가, 대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그러면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밥 달라고 와서 별로 절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그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쓱 이렇게 스쳐요. 이렇게 별로 깨끗지도 않은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더없이 제 옷이 더러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와가지고 밥 주고 또 저녁 때 또 이제 퇴근할 쯤 되면 어디서 있는지 또 와요. 저녁밥 달라고 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퇴근하면 나오는 그 문 앞에서 서 있어요. 이제 좀 늦게 나오면 계속 울죠. 밥 달라고 빨리 와서. 그런 개 같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이 고양이가 상당히 저를 반겨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시골에 있었는데 그쪽에 주변에다 이렇게 약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쥐를 잡기 위하죠. 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약을 놨는데 고양이가 그걸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아마 연쇄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좀 천만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쥐약은 쥐에만 적용되고 그 다른 동물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죽지 않고 그런 것이 최근에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되는 동물을 잡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개나 고양이가 혹시 이제 다른 그걸 먹으면 그 동물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죽지 않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나라에서도 이런 그 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보는 것들을 많이 줄여두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 동물적인 사랑, 어렸을 때에 느꼈던 그 동물의 사랑하고 지금에 느꼈던 그 동물의 사랑이 참 틀리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진짜로 고양이가 죽으면 어유 막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것이 울었어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 고양이가 어디서 죽었는지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고양이가 죽더라도 안 들어오더라도 별로 이렇게 덤덤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이런 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래 세속화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쪽에서 된 거고 오늘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담화를 통해서 생각을 나게 됐습니다. 동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장에 갔을 때 그 길고양이가 얼마나 꼭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냥 와서 다가오는지 그 생각이 나네요. 이어서 정영민 현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튼 뭐 저도 동일한 감정입니다. 우리 안미자 자매님,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안미자 자매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그 11월에 떠나간 강아지 엄마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잘 있을 줄 알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강아지 이렇게 제 강아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안미자 자매님 강아지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굉장히 슬픈 일을 겪으셨고 또 그동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안미자 자매님께서 실생활에서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과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또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만일에 뭐 소위 말해서 만물의 영장 또는 뭐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대행자 또는 뭐 창조의 그 동역자, 코워커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다라는 번들어한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그 청지기, 그러니까 신실한 창조의 청지기로서 이율배반적인 삶, 그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신 그런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기대에 모자르지 못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모순적이고 그랬을 때에 이것들을 폭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사실 언론이죠. 근데 뭐 그 중에도 사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미자 자매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길고양이로 소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나는 길고양이로 소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 그다음에 대만, 일본,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그 이웃집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그 길고양이 엄마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또 정부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나. 그래서 그것들이 더불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사회의 어떤 삐뚤어진 인식과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한 그 권력이나 힘을 남용해서 이 동물들을 특별히 주변의 동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악한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실 우리 안미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도 애니멀 쉘터가 있고 또 우리 김웅재 형제님 말씀하셨던 그 1년에 한 번 그 호주 성공회처럼 그 애니멀 블레싱 데이, 그래서 그날 정말 모든 그 동네에 나가서 특정한 시간에 그 교구에 또는 그 지역교회 목사가 아주 그 성직자의 로브를 잘 차려입고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진심으로 애니멀 블레싱 데이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 애니멀 쉘터도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양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네, 우리 집 강아지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으면 저렇게 자기가 여기 있다. 근데 안락사가 아니라 사실은 살처분인 거죠. 살처분. 그래서 그 입양이 안 되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성화 수술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가축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더 깊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나간 와이프가 저보고 말을 너무 길게 한다. 집은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면서 잔소리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저 생태 관련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애니미즘이라고도 나오던데 저도 다시 한번 좀 그거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구 행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박정석 자매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저 집에 지금 모카라고 하는 이제 반려견을 2009년도에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 제가 침대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은 옆에 딱 와서요. 이게 이제 건드려요,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싹싹 건들면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 목을 쓰담쓰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면은 해줬다가 또 중단하면은 또 이게 끌어당겨서 쓰담쓰담 해달라고 거의 뭐 한 10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쓰담쓰담을. 그냥 그런 면을 보면서 참 그 하나의 생명체가 비록 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생명체 생명의 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런 동물에 대한 그런 그 생명에 대한 그 인식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보신탕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없어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려서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우리 제발 욕할 때 개새끼라고 하지 마자. 이 지금 한국 사람들 가장 쉽게 나오는 욕이 참 개새끼죠, 개새끼.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지 말고 개새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리면서
그 영국에서 그 알파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개 그 선한 행동을 한 그 의로운 행동을 한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사진을 올리면서 제발 욕할 때 그거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 쥐를 내라, 쥐새끼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들도 그 혹시라도 우리들도 이제 그걸 그 욕을 하실 때 그 가지 마시고 좀 제발 저 개새끼란 말은 이제 우리 머리에서 내리에서 확실하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이어서 박정석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제 화면이 좀 이상해서 지금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새끼라고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새 저 신세대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요새 뭐 개 좋아 뭐 이런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엄청 좋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근데 개자가 이제 좀 좋다는 걸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젊은 애들이 개 좋아 막 개 맛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는 걸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제 뭐 애완견에 대해서 얘기를 화면을 끄고 해야 되겠다. 애완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 동물들이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감을 못하면은 무슨 되게 이렇게 좀 메마른 사람, 공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취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나 고양이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동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동생들이 다 집에서 개를 키워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올 때 개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개를 못 데리고 옵니다. 제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주위에서 많이 개를 키우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동생 집에 가면은 제 개를 이렇게 조금 만져주는 수준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지까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막 애완견을 뭐 자기네 엄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니까 뭘까라는 생각을 자꾸 지금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지? 아니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지? 난 그냥 내가 걔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는 무서워하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걔한테 쫓겼던 물지는 않았지만 막 큰 개한테 학교에 가다가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가다가 쫓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 되게 저는 걔가 무섭고 이제 접근하기 싫고 그래서 근처에는 그런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TV에서 강영욱 그 나오는 TV는 너무 열심히 빠져들면서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날 보러 아니 개는 싫어하는데 왜 저걸 열심히 봐?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저러다 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뭐 개를 기르고 이러는 것보다 사람과 언어가 다른 언어가 다른 개체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어가 사람과 사람끼리는 언어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게 돼서 그래서 저는 빠져들고 배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저렇게 소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참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러는데 그렇게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들을 사람이 이해하게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안미자 자매님 담화, 또 김웅재 형제님의 그런 그 우리나라와 다른 정서의 교회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듣고, 아, 여기 정말 사람의 생명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가진 것들도 이렇게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이제 성경에 아까 이제 정용민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이제 동물 이렇게 온 천지를 다스리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내가 권력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같이 잘 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지금 우리 그 전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개를 어떤 다른 생명체로 생각하는 이런 거는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옛날의 구약이나 뭐 신약에도 그랬지만 그런 때 여자를 대할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그거는 남자와 다른 생명체를 취급해서 지금의 다른 동물이나 개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뭐 이제 학대받고 뭐 내쫓고 뭐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원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개를 키우지 못합니다. 개를 키우지 못한다기보다 안 키우게 된 게 어렸을 때 뭐 아주 어렸을 때 제 목숨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개를 학교 갔다 왔더니 할머니가 잡수셨어요. 예, 진짜 그때 충격받았는데 그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개를 안 좋아하게 됐고요. 그 고양이도 안 좋아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개를 키우자, 고양이를 키우자 막 할 때 아빠가 극력 반대해서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악구 봉천동에 개와 고양이를 노려서 집중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경찰이 막 잡으려고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알려주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와 고양이가 살해당했는데 그 다음은 사람입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이 이거든 저거든 모든 생명체는 다 중요한 것이고 다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한테까지 동물권이라고 요즘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포스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창세기 7장 말씀에서 노아가 이렇게 동물들 거두는 이런 과정의 말씀인데 이것이 반려견과의 동거로 이어진다라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쨌든 안미자 자매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깨달음을 했는데요. 노아 이분은 그 자연 동물과 모든 주변의 동물들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게 실제든 아니면 이게 상상력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썼든 어쨌든 간에 노아의 그 삶도 좀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낌을 느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했거든요. 이렇게 반려견을 특히 이제 개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키워보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먼저 눈을 쳐다봐요. 이 개는 그러면 눈에서 다 읽습니다. 서로의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로의 그 느낌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하고 그 눈을 보고 대화를 좀 하는 편인데 아주 그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우리 수원에 계시는 김용호 형제님, 예, 마이크 켜시고요. 아직 안 켜졌습니다, 마이크가. 마이크가 지금 아직 꺼져 있습니다. 왜 마이크가 예, 됐습니다.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은, 예, 말씀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 저도 오늘 특별하게, 말씀, 시작 전에, 성경도 읽고, 또 공교롭게 중앙일보, 주말판에, 이런,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사랑을 원하면 개를, 영감을 원하면 고양이를 키워라.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최근에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 쌍씩, 참 7쌍씩, 2쌍씩 이렇게 하는데, 자연의 아주 기본이 그런 짝인데, 암컷, 수컷, 그렇게 하고 또, 함께 새끼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의 활동인데, 실제로 이제 반려견, 저희들도 이제 시골에서 또 저도 잠시 개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의 부모님들도 개를 키우다가 최고 참 힘들었던 것이 새끼 베는 거였어요. 새끼를 베는데 그 생명체를 어떻게 할 수 없이 키우기는 하지만은 이걸 분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새끼는 나오는데 이 새끼들을 이웃에서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참 고민들이 있고, 또 최근에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 시골이 경남 거창인데 군 단위에서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다시 이제 풀어주더라고. 한 마리를 잡는데 4만 원인가 이렇게 줘가지고 시골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들을 봤는데, 실제로 고양이가 너무 많아지면서 야산에 있었던 꿩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사라져 버렸어요.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제 개입을, 물론 이전에는 그런 최상위 포식 동물이 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멧돼지가 너무 많고 또 고라니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 생태계 이제 균형들이 깨지고, 또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참 우리 이런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체의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들이 맞는가. 또 우리 이렇게 반려견이라는 하는 고양이나 개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마리를 선택해서 키우는데, 그것이 그런 자연에 대한 혹은 생명체에 대한 정말 어떤 부분인가. 뭐 너무나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고, 또 실제로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이 짝에 대한 문제, 이 쌍으로 어떤 생명체로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어서 페루에 계시는 박우물 형제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특이하게 했거든요. 군견병이었습니다. 세퍼트. 그래서 사병들하고 헤어질 때는 그렇게 뭐 군대에서 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전후, 예, 우리 군견하고 헤어질 때 그냥 왈칵 눈물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라틴 아메리카 아마 거의 전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중남미 뭐 보면은 특히 여기 페루는 보니까 한 집 걸려서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거의 주로 이렇게 이제 고양이보다는 아무래도 개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페루에는 털없는 개라고 해서 페루에 이제 그 머리 미간 쪽 그리고 꼬리 쪽에만 털이 있는, 그리고는 이게 병든 개로 오해받을 수 있게끔 이제 털이 없어서 그때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딸내미가 개를 좋아하는데 털 알러지가 있다고 하니까 페루 대통령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털 없는 개를 보내겠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털없는 개도 그런 종류가 있어서 가끔 집 앞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전에 10월 달에 2022년 10월 달에 쿠바에 머물 때 거기에서 또 페루 개를 3마리나 그렇게 보게 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일반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좀 그런 군대 생활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또 사랑 이제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왠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개가 몇 마리가 있는데 좀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행동들이 은연중에 나오면서 우리 이제 가족들을, 여기 현지 가족들에게 구박을 좀 많이 받는데, 집사람이 산드라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정원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분식집 식당으로 이제 한국 분식 그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정원에 그쪽에 오줌을 누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냥 저리 가 하면서 딱 한국말로 외쳤더니 그렇게 그 개를 대하지 말라고, 지금 여름이니까 애가 저기 목이 말라서 그럴 거라고 하면서 그 주방으로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저기 한 편에다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저기 저 나름대로는 한국 사람 기본 이상으로는 저도 어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 안 차는가 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좀 심각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고 딱 그 표현을 쓰는데, 자기들은 그 평가를 그 한국 사람들 저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차갑다는 게, 특히 이제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몸에 은연중에 배어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행동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는 말을 이제 허물없이 하니까 그렇게 반려동물을 대하는 게 그 사람의 인성이다라는 식으로 그 표현을 쓰는데, 그 소리 듣고는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그런 뭐 윤회설을 믿는지 어쩐지 몰라도 오늘 또 제가 그 개를 이제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렇게 거리를 떠도는 그 개가 된다고. 오늘 그래서 좀 담화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그 젊었을 때 군대 생활에서의 그 정말 일반 사병이 아닌 군견과 이렇게 조를 같이 하면서 그 기쁨과 뭐 이 친구들은 뭐 따로 뭐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이 그냥 항상 꼬리 흔들어대니까 그 같이 전우조로 그 생활했던 군견도 생각이 났고, 그다음 또 지금 여기서 살면서 그 두 마리 옥상에 사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그 개에 대해서 제가 좀 아직도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또 주변에 길거리 이렇게 헤매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윤회 사상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계속 그 말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말 동물들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은 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그 뉴질랜드에 계시는 신성남 형제님 말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박우물 형제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군에 계실 때 군견보다 계급이 혹시 높으셨습니까? 낮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군견은 계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사라고 말하죠. 근데 가령 사람이 사병이 죽으면 서류가 10가지가 들어간다면 군견이 죽으면 100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가치가 소위 말하는 객값보다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알고는 군견은 그 계급이 높다는 것들이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군견이 십몇 년 그렇게 나이가 됐으면 뭐 사병보다 계급이 높지 않았을까? 군견이 저는 계급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견장으로 달아준 건지. 그래서 아마 제가 부사관 대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견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사라고 이제 그렇게 그 네, 표현을 하죠. 보통 일반 사병보다 오래 근무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양한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담화하신 안미자 자매님께서 마무리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 자매님. 예. 예, 아둘람 공동체 회원들이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아둘람 공동체 회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